그 다음에 1회차에서 4회차까지는 우리가 소리가 조금 울리네. 조금 소리가 울려가지고 약간 신경 쓰이는데 적응해봐야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첨삭이 없어요. 일단 첨삭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이제 첨삭을 해달라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안 만나기 때문에 첨삭할 수가 없는 거죠.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온라인으로 첨삭해서 해주면 안 되냐 해서 하는데 굉장히 민망하죠. 제가 그래서 또 뭐 계좌번호 뭐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유 그거는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뭐 한두 명을 제가 해서 뭐 돈 받으면은 뭐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5회차는 없고, 뭐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한 주 뭐 미뤄져서 그런 거 아니고 원래 마지막에는 첨삭이 없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째 만남이었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좀 한 5분, 10분 동안 좀 잔소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잔소리하기보다는 이제 꼭 필요한 얘기겠죠. 일단 연필로 쓰지 말자. 그래서 글씨가 이제 첨삭하다 보면은 연필로 쓰면은 이게 번지거든요. 글씨가 막 지워집니다. 뭐 답안지끼리 서로 뭐 마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씨가 지워져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답안지에다 쓰자. 이건 다 얘기한 거죠 아까. 연습장에다가 하지 마시고, 이것도 연습장에다 쓰면은 일단 성의가 없어 보이고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채점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걸 좀 실제 시험장 가서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상관없지만 우리끼리 했을 때 연습장에다 좀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제가 뭐 강의할 때 뭐 만 이렇게 썼는데, 뭐 물론 그때도 얘기했었습니다. 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쓰시라고. 이렇게 만원, 그 다음 뭐 1000만 원이면 이렇게 다 쓰시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공만 막 써. 이게 자꾸 부러지지? 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막 세야 되거든. 뒤에부터. 야, 이게 뭐 1000인지 뭐 만인지 10만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채점할 때 좀 짜증 난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다 컴마 다 쓰시고 한글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다 쓰시라. 귀찮아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야, 뭐 알지 않냐 우리끼리.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약간 좀 건방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채점하는 거지 뭐 기계가 채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여름에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래서 막 덥다고 짜증난다고, 그래서 제가 성격이 까칠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다 똑같아 막. 그래서 채점할 때 이런 식으로 다 해야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조금 이제 신경을 거슬리면은 점수 깔 수가 있어요. 물론 까면 안 되겠지만은 깔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글씨를 잘 쓰시자. 역시 사람이 채점해서, 제가 뭐 글씨로 뭐 회계사 2차 시험 봤을 때 저도 이제 손해를 본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물론 뭐 손해 봤자 뭐 글씨를 잘 못 써서 뭐 점수가 좀 까인다 이런 얘기인데, 진짜 그래요. 진짜 점수 잘 쓰시면 뭔가 더 주고 싶고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이 채점을 한 번만 해보시면 압니다. 글씨를 못 쓰면 좀 까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신기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잘 쓰면 뭔가 굉장히 뭐 더 주고 싶어 1점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 진짜로. 그래서 귀찮아도 잘 쓰시자. 연습을 실전처럼. 그다음에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정이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재평가다 그러면은 뭐 그냥 쭉 산식만 막 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산식을 이제 쓰면서 거기다가 이제 쓰는 거지. 만약에 이제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뭐 10 빼기 뭐 3이다. 그럼 얘가 뭐 취득가다. 뭐 잔존가치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쓰시라 이거지.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실 때 그림에다 제목을 붙이시죠. 물론 그 그림은 아시죠? 우리끼리 알죠. 장부가 그림이라고. 이렇게 제목에다가 기계장치 장부금액 이렇게 쓰시고 그림 그리시면 더 좋겠죠. 물론 이런 걸 뭐 안 쓴다고 까진 않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또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이제 숫자만 쓰지 마시고 숫자에다 내역을 쓰시자. 취득가, 뭐 잔존가치 등등등. 그 다음에 그림 그리실 때는 제목을 붙이자. 뭐 이런 것들. 아직도 뭐 할 얘기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올림 이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단서정에 붙지. 소수 첫째 줄에서 반올림 하시오. 근데 그게 A 방법 푸는 거하고 B 방법 푸는 거랑 답이 다르거든요. 근데 다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채인데 이게 이제 현재 가치 때문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사채인데 어떤 A 방법 풀면은 답이 뭐 100만 원인데 B 방법 풀면은 99만 9,900원이야. 그럼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반응을 할 거냐, 아니 마지막에 한꺼번에 반응을 할 거냐,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A 방법, B 방법, C 방법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단수차가 나면은 예를 들어서 채점하는 사람이 10몇 원 차이 난다.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야. 여기서도 뭐 연속 상한사채가 하나 있을 텐데 이 방법, 이 방법에 따라 답이 제가 아까 해보니까 8원인가 차이 나더라고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올림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간에 반올림 하든 마지막에 한꺼번에 반올림 하든 다 맞는 거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할 얘기가 더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순서대로 풀자. 번호 순서대로. 뭐 이런 사람 있죠. 1번하고 나는 2번 잘 모르겠어. 3번 쭉 하고 마지막에 2번이 있어. 그럼 제가 여기를 채점 못하고 끝날 수가 있다고. 왜냐면 채점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한 산하고 쭉 하는 게 아니라 1번 거 쭉 해. 그 다음에 2번 거 쭉 하고 3번 거 쭉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이없게 채점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못 봐가지고. 그래서 왜냐면 자기 끝났거든. 15번까지 채점. 여기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순서대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자기가 풀었는데 채점자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 합니다. 우리 초딩도 아닌데 막 이런 질문해. 그럼 어느 정도 띄워놓냐고. 그거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 알아서. 예를 들어서 뭐 2번 문제인데 뭐 10줄을 띄워놓든 5문제 띄워놓든 그거는 이제 알아서 자기가 나중에 다 풀고 나서 이 정도의 난이도라면 문제라면 내가 한 5줄이면 필요하겠다. 그건 알아서 자기가 띄워놓으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하시고 순서대로 푸시라. 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분계할 때는 뭐 만약에 분계를 뭐 안 해도 상관없지만 분계할 때는 계정 과목 쓰셔야 되겠죠. 아까도 뭐 같은 맥락이죠. 숫자만 쓰지 마시고 그것이 뭐 계정 과목이면 계정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 평가 만약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다. 이게 평가 손익인데 처분 손익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사실 상식적인 건데 실제로 채점해보면 그런 게 안 되는 게 수두룩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뭐 한 20-30명 정도는 아마 여기서 최소한 한 3-4가지는 다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채점할 때 제가 1회차 때 엉망이고 2회차 되면 좀 낫고 3회차, 4회차 그 뒤로 갈수록 점점 좋아집니다. 한 3-4회차쯤 되면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지켜지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반이 좀 필요한 것 같죠. 그냥 되게 엉망입니다. 되게 엉망이에요. 그래서 점점 나아질 겁니다. 너무 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회차 때 뭐 제가 내라고 했죠. 뭐 안 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점수가 저는 뭐 다 기록을 하거든요. 제가 나름 또 꼼꼼한 사람이 다 기록해요. 여러분들 이름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없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럼 어쨌든 뭐 땡땡땡으로 다 기록한다고. 그래서 점수 변동을 제가 혼자서 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과거치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은 첫째 1등을 해. 그 다음에 7등. 자기는 알겠다. 나중에 뭐 20등, 뭐 25등 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처음에 뭐 40등, 50등 게 하는데 나중에 되면 3등 되고. 이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잘 봤다고 우쭐할 필요 없고 못 봤다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야. 마지막에 자기 점수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이걸 다 봐왔기 때문에 이게 첫 해 점수가 큰 의미는 없어요. 마지막 게 중요해요. 제가 본 중에서 이제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합격자 간담회 오셨어요. 여성분이. 이름을 하여튼 뭐 있어요. 이름 알긴 않는데 말하면 그렇고. 그분께서 처음에 점수가 30 몇 점인데 나중에 95점인가? 맞았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모의고사 반에서 30 몇 점 맞았는데 거의 꼴찌인데 실제 시험 가서 95점 맞았습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그게 뭐 한두 달 사이 벌어진 일인데 물론 이제 그분이 직장인인데 뭐 한 일주일인가 휴가를 냈대.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했다는 거 회계를 자기 부족하니까 이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면 다 한 것 같은데 2시간을 이제 강평할 텐데 1시간에 한 7문제, 8문제 하고 그 다음에 좀 쉬고 나서 하고 이렇게 2번 할 겁니다. 왜냐면 이 문제만 풀면은 할 얘기가 없죠 별로. 근데 이것저것 또 못다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모의고사 5회를 내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목을 다 붙여놓고 냅니다. 그래서 1회차에는 뭐뭐뭐를 낸다. 그래서 쭉 하면 이제 5회차까지 거의 빠짐없이 다 공부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예를 들어서 뭐 재평가 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제가 다 모든 주제를 다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만 잘 정리해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치드관과 풀이랑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틀린다면 아마 2번째 정도에서 틀릴 수가 있겠죠. 왜냐면 2번째 이런 거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 일단 상황 자체는 아시죠? 여러분 풀었으니까 풀었다는 전제로 빠르게 진행할 텐데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일괄 구입하고 건물을 즉시 철거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 뭐 거기 보면은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샀는데 뭐 그 얘기 자체가 토지 건물을 일괄 구입하고 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새 건물 짓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흔하게 나온 상황이고
그때는 일괄구입과 그 박스에 있는 100만 원을 다 토지에다가 몰빵하는 거죠. 왜냐면 난 땅이 필요한 거지 이 건물 따위는 관심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바로 부신 거 아니겠습니까? 틀리면 두 번째에서 틀렸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신축 개시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부시고 이제 건물 짓기 전에 뭐 시간이 한 몇 달 남은 거예요. 그 사이에 그냥 땅을 놀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은 겁니다. 이제 그런 부수적인 수익은 그냥 임대료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도 별도로 수익 처리한다. 물론 걔가 비용이면 비용이고 수익이면 수익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은 수익 비용이지 토지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아마 그거를 아마 토지에다가 뭐 더하기 빼기 하신 분 있을 텐데 이제 거기서 틀렸을 거고. 나머지 뭐 취득록세 수수료 이런 건 취득 부대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창고 철거 비용도 역시 다 토지. 그러니까 돈 나간 거는 다 토지에다가 플러스. 돈 들어온 건 토지에서 마이너스죠. 못 빼고요. 거기 있는 임대료 수익 두 번째 거 빼고는요. 그 다음 패자재 수익은 돈 들어왔으니까 토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부터는 이제 건물 짓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땅 다 이제 부셔놨고 이제 건물 짓는 건데 설계비, 공사대금 다 건물 쪽에다 플러스 시키면 되겠죠. 뭐 요런 케이스는 문제가 뭐 토지 취득원가 아니면 건물의 취득원가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이 문제만 풀지 않는다 했었죠. 만약에 둘 다 사용한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둘 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일괄 구입했는데 둘 다 사용했어. 그러니까 건물을 안 부셨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바이 공정가치로 안분한다. 공정가치로 안분해서 토지 건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샀는데 토지 공정가치가 70%, 건물이 뭐 30%야. 그 토지 70만 원, 건물 30만 원,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잘 안 나오는 주제지만은 만약에 내가 원래 건물주야, 원래 건물 갖고 있는데 기존 건물을 부셨어. 기존 건물을 철거했어. 아 오늘 본편 상태가 상당히 안 좋네. 다 부러지네.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철거 시 내가 원래 건물 지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건물의 가치가 없으니까 분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건물 날라가 장부가.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비용 처리. 그리고 만약에 또 이제 철거 비용도 발생할 수 있죠. 그것도 현금이 나가는데 다 자산성이 없다고 해서 이 비용에다가 처분 손실에다가 이제 묻어버립니다. 물론 요 방금 했었던 요 케이스는 시험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케이스. 하지만은 뭐 낼려면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메인은 우리가 문제 풀었던 그 상황. 토지 건물 일괄 구입 후 건물 직시 철거.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둘 다 사용하는 케이스. 걔는 아까 공정가치 안분한다 했었죠. 그래서 그럼 공정가치 비율이 뭐 7대3이면 7대3이고 8대3, 8대면 8대2고 해서 이제 안분하시면 되는 거고.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는 건물의 가치가 없으니까 항상 자산의 가치 떨어졌을 때 하는 게 자산가고 비용 처리 아닙니까? 비용에다 처리하고 부실 때 철거 비용도 다 자산성 없으니까 이제 처분 손실에다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고요. 물론 시험은 뭐 취득원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난이도로 치면은 1번은 중하. 그러니까 상난이도는 없어요. 제가 쭉 아까 하면서도 쭉 검토하면서도 상은 없었고 뭐 중하고 이제 하 정도인데 아까 거는 중하 정도. 2번 갑니다. 2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그리고 뭐 끝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질문을 많이 하고 가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끝날 때 보면은 줄 뭐 5명, 6명씩 서가지고 질문하시는데 예,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죠. 우리가 멀리서 오신 분도 있죠. 멀리서 옛날에 보면은 뭐 어디 뭐 충청도 뭐 대전 그 밑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저는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옛날 보면은 항상 있더라고. 자기가 KTX 타고 온다고. 야, 그럼 그 돈이 얼마야?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가세요. 지금. 두 번째, 사채 장부가. 제가 말했잖아요. 현재 가치 때문에 뭐 반올림 이런 얘기가 주어지는데 이거 뭐 못하면은 뭐 반올림 제대로 못하면 틀리겠다, 점수 까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구가 없어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수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이제 동그라미인 거예요. 어쨌든 이제 풀어보겠습니다.